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 바른소리TV 이영식입니다. 저는 YTN에서 차순선 이사장의 메간매직 사건이 보도된 그 직후부터 차순선을 추방해야 우리 조합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차추연, 즉 차순선 추방연대라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뜻있는 조합원들이 저에게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그 후원금으로 이 홍보지를 만들어서 작년 9월 1일부터 사당동 보수교육장을 시작으로 일제점검장과 서울역, 수서, SRT, 그리고 뭐 충전소 등 그 조합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약 3만여 명에게 이 홍보지를 배포했습니다. 이 홍보지 여기 측면이 이직금 지급 우선 멈춤. 그러니까 이제 주지도 말고 할당금을 걷지도 말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 때까지 이것을 우선 멈춤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반쪽짜리 양수도 사업. 그러니까 이게 50%, 우리 조합이 50%, 나머지 50%는 민간인이 먹는 이 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이 이직금 해결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직금, 그 당시에 이직금이 약 800억인가 미지급금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 이 홍보지에서. 그리고 맨 뒷면에 하면 된다, 서울 개인택시 2억 원 시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홍보지를 만들었는데, 1면, 2면, 3면은 이미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으니까 오늘은 서울 개인택시 2억 원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가격은 국철희 씨가 18대 이사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기 전까지만 해도 약 6,700, 6,000, 8,900, 이렇게 이제 몇 년간 이렇게 이어져 왔었는데요. 국철희 이사장이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가지고 관계당국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진짜 진정도 하고, 또 그리고 협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양수자 자격을 완화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 내용이냐면 영업용 경력 3년, 이게 필수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아니면은 자가용 경력은 그냥 자가용이 아니라 회사에 운전직에 근무를 해서 원천 징수를 띠르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가용은 6년 무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영업용 경력은 이제 30개월, 3년 30개월로 단축을 하고, 자가용은 그냥 원천 징수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장용 면허라도 5년 무사고면 된다. 그 무사고에서 이제 지금 이제 상주 화성 여기에 개인 택시 면허 이제 교육을 받은 자, 이걸로 이제 단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7천만 원 이하로 또 이게 거래된 가격이 8천만 원을 넘어서가지고 심지어 8,900만 원까지 막 이렇게 육박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하여튼 8,500, 8,700 이렇게 쭉 거래가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3부제 제가 1등 공신이라고 얘기를 저는 주장을 했지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에 저희 부재 활동 투쟁 보고서하고 여러 번 했는데, 저한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 이영식이가 그래도 공을 부재 철폐 많이 세웠거나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3부제가 철폐되고서부터 이제 1억, 심지어 1억 3천까지 찍다가 지금은 1억 1,500 여기에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7, 8년 전만 해도
개인 택시 가격이 1억을 넘으면 난 차를 판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1억 5천이 넘으면 차 파세요. 그때까지는 차 팔지 마세요. 제가 저 홍보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이 가격에 대해서. 그 택시 요금이 가장 어떤 도시보다 먼저 오르고, 그리고 24시간 내내 승객이 끊이지 않는 서울 개인 택시 가격이 지금 뭐 1억 1,500원대 억인데 비해서 지금 그 수원, 화성, 김포, 하남, 뭐 파주 등은 1억 8천만, 1억 9천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울이 가장 매출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왜 가격이 싸냐? 여기에는 딱 하나, 그 양수 자격 중에서 서울에 거주한 그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그 조건이 있어요. 뭐 지방도 많이 있겠지만은 수원이 그거 풀어가지고 이제 이거 1억 그렇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 양수 자격 1년 그것만 삭제를 하면은 서울 개인 택시가 1억 5천 이상은 물론이고, 지금 오히려 그 수원이나 뭐 주변에 이제 시세는 오히려 약간 떨어지고 서울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왜? 돈벌이 잘 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김포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에 직장을 다녀요. 근데 이분이 정년퇴직을 했어. 이분이 개인 택시를 김포에서 살라니까, 아니면 수원에서 살라니까 1억 9천이야. 근데 서울 개인 택시는 1억 1,500원인데 여기에서 서울 개인 택시 살라니까 서울에 사는 게 없단 말이야. 그 요것만 얻게 해주면 이 사람이 서울에 출퇴근했기 때문에 서울 너무 잘 알아. 서울 개인 택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1만 명 이상이 이 수도권 살잖아요. 이분도 서울 개인 택시 사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 시대, 이거 제가 헛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영식이도 헛소리 한다. 그 사람이 도로 이상한 사람이다. 정재영 씨,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잖아? 해보기나 했어? 그래서, 아니,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진짜 강력한 이사장이, 로비를 할 수 있는 정관계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사장이, 새로운 이사장이 되면은,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뭐, 우리 후보들 지금 4명 중에 그 정도의 그 지식과 이런 거, 그 추진력과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하고 공무원들과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사장이 누구겠어요? 후보가 국철이 씨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철이 씨가 이사장이 되면은 1억 5천 시대 이거 그냥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조합원님들이 이제 알다시피 이제 보궐선거 이게 시작이 됐잖아요. 등록에 맞춰. 그런데 이 각 캠프의 운동원들이 지금 우리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네거티브가 지금 이 판을 쳐요. 단톡방, 아니, 보기가 싫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제가 이사장 출마를 해서 이직금 문제와 그리고 매간매직 뿌리 뽑겠다. 뭐 이걸로 제가 진짜 모금운동도 해봤고 했는데 참 솔직한 얘기로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상황에 각 후보 캠프에서 이제 제가 서로 의견도 교환해보고 했는데 국철이 이 후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못한 거, 저의 지금까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국철이 이사장을 통해서 성취하겠다. 이런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국철이와 손을 잡고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데요. 정말 이제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아니 조합원들이 말하는 게 아니 매간매직을 했는데 그 돈을 받은 사람 즉 차우선이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을 주고 자리를 산 사람들은 왜 그 사람도 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지금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가 낸 조합비로 우리 돈으로 그 사람들 급여를
주고 있느냐, 이런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당선되면은 이 직책을 박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사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런 부분에서는 국철이 씨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직금을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직금을 그 누구나 뭐 노력한다 이런 얘기만 하지 구체적인 대안을 안 제시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공보물이 나가면은 거기에 후보들 공보물을 보면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잘 살펴보시라. 이번에는 지역 대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걸 잘 살펴보시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아까 네거티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이 국철이 씨, 저는 그래서 다른 후보 비방을 안 합니다. 약속을 드렸잖아요. 그 후보들 개개인이 저하고 다 친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능 한이면은 비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또 그 머리카락 없는 그 유튜브가 그 사람이 박강용 그 후보 캠프에 뭐 가 있는데 소문에 뭐 나 이런 얘기 참 어이가 없어서, 뭐 박강용 씨가 이사장이 되면은 그 머리카락 없는 유튜버를 뭐 총괄 본부, 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헛소문이겠죠. 난 그 믿지 않아요. 근데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강용 그 이사장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국철이 씨가 이사장이 되니까 그런 소문은 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각 후보들 옆에 다니는 사람들이 현재 그 자격을 박탈돼야 할 사람들, 상조민원실장들이 각 후보 캠프에서 그냥 가만히 나 있지. 그 선거운동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분 뭐 찍어달라고 뭐 바카스를 같이 나누 이런 꼴을 보니까 참 이건 아니다. 그게 오히려 그 후보에게 표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표를 도망가게 하는 거 아니냐, 선거운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철이 씨의 그 요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국철이 씨가 복지회를 탈퇴하고 선동을 해서 복지를 망가뜨렸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그거 보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철이 씨가 임기 연장, 나도 임기 연장 했다고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국철이 그 캠프에 있지만은 임기 연장을 시도한 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 정관에 뭐가 부딪히는 게 있냐면은, 우리 정관에 보궐선거 그 60몇 조인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는 보궐선거를 이사장, 대의원, 지부장에 이게 고리가 생겼을 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단서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보궐선거 그 고리, 그게 자녀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8대 이사장 선거를 할 때 그걸 선거관리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임기가 10월까지다. 아니면은 근데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이러면 그 선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냉정하게 따지면은 우리가 보궐선거를 안 하게 돼 있거든요. 10개월짜리 이사장 선거 이걸 하면 안 되거든요, 보궐선거. 그런데 그걸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거기에서 참 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8대 이사장 임기는 12월 31일까지라고 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국철이 이사장이 딱 당선이 되고 보니까 이게 충돌의 소지가 있고 안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임기를 연장해요. 내 임기는 아니다. 그래서 대의원 그 지부장 선거만 했던 거예요. 이사장 선거를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임기는 이제 그 국철 씨가 2020 몇 년 뭐 언제까지다 이렇게 정하고 이 임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조합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차순선 측에서 2019년 12월 31일
그러니까 1월 1일 2020년 1월 1일 새벽 4시에 그 조합의 이사장실 점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철이는 바로 임기를 이제 연장을 해놓고 출근을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장 사무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점거를 했으니까 막으니까. 그 이 다툼이 약 15일 동안 계속되다가 국철이 씨 쪽에서는 이건 내 임기다. 차준선 그 측에서는 아니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걸 차준선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해가지고 그게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1월 15일 날. 그래서 국철이 씨는 거기에 인용을 당할 수밖에 이제 국철이 이사장 이제 법적으로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정한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로 우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우리 조합을 이제 끌고 갔는데 그것이 1년 약 한 2개월 동안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국철이 씨 측하고 찬선 측에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해서 선거를 하자. 그 3월달에 선거를 했는데 그때 국철이 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철이 씨, 찬선 씨 이걸 이제 자격을 다 검토를 했잖아요. 그 조합은 우리 선거 이사장 출마하려면 조합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이런 면밀히 검토해야 이 이사장 후보를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등록 받아줬단 말이야. 없었어. 조합은 자격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등록을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차준선 씨가 당선이 됐어. 국철이 씨는 당선될 수가 없죠. 임기 연장이라는 프레임이 딱 써 있는데 조합원들이 바보 아닌 국철이 찍어주겠어요? 그 국철이 씨 당선이 안 돼. 낙선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문제가 생긴 게 이 조합원 자격에서 등록을 받아주는 사람을 차준선 씨가 당선이 되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제명을 시켜서 조합원 제명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합원이 아닌데 일반 사람이 조합원이 아닌데 우리 조합비를 낼 수 있습니까? 상조회비를 낼 수 있습니까? 복지회비를 낼 수 있습니까? 그 받으면 조합에서 받으면 그거는 사기죠, 사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국철이 씨가 복지회를 탈퇴한 게 아니라 복지회 조합원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그리고 차준선 씨는 여기서 더 나가서 국철이 씨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 조합이 이게 식물조합이 됐었다. 그러니까 너는 돈을 물어야 된다 해서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여러 가지 재판을 해서 열 몇 개인가 했는데 그것을 조합에 찬성하면서 그 소송이 열 몇 가지가 전부 국철이가 승소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소를 하니까 이게 조합원 자격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이 회복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복권이 된 다음부터 조합비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복지회비를 가입이 자동적으로 되니까 조합원이 됐으니까 이제 복지회원 되니까 자동적으로 복지회비를 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철이 씨가 어떻게 자기가 탈퇴를 하고 조합원이 아닌데 무슨 조합원을 탈퇴를 해요. 그렇잖아요. 조합원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 반대파에서 이 상대를 네거티브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팩트에 의해서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허무맹랑한 네거티브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그 1년 2개월 변호사가 우리 이사장 직무대행을 할 때도 이직금이 1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이 없던 시절에도 우리가 차를 팔면은 내가 3개월 만에 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차순선 씨가 이사장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 사람이요. 이 조합원들이 모르시죠? 그 1년 2개월 동안 우리 조합원들은 우리 조합에 예산이 많이 쌓였어요. 어떻게 쌓였냐? 이사장 급여가 안 나갔죠. 부이사장 급여가 안 나갔죠. 이사들 이런 대의원의 수당 이런 게 안 나갔단 말이에요. 본부장 급여 이런 게 안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수억 원이 쌓여 있었어. 근데 차준선이가 19대 보궐이사장이 당선이 딱 돼갖고 한 일이 이 사람들에게 그 이사들에게 1인당 무슨 거의 900 하여튼 1,000만 원에 가까운 이걸 수당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신현 씨가 그때 당시에 감사였었거든요.
감사도 이제 각종 회의에 참여를 하면은 그 수당을 받는 거거든요. 신현씨도 그 수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그 새로운 이사장은 그걸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지급을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진상을 밝혀야 될 부분이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들이 만약 이사장이 당선이 되면은 그런 거 지난 거 뭐 상조민원실장 제도 이 그대로 이어가잖아요. 왜 이어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지금 각 캠프의 선거 운동원들이 상조민원실장들 전에 19대 상조민원실장 했던 사람 그리고 현재 또 상조민원실장인 사람들이 각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조민원실장 제도를 없앨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그 국철이 캠프에는 상조민원실장 출신들이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캠프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사장이 되면 내 목을 치는데 누가 우리 국철이 캠프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일부 어떤 조합원들은 이사장 없는 게 나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이사장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지부를 뭐 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 근거가 있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 식물조합일 때는요. 그 상조민원실장을 돈을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상조의 운영비도 그때 뭐 한 3,000원 미만 뭐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한번 여러분들 이 조합비 한번 보십시오. 상조의 그 운영비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상조 운영비가 이달에 8,860원. 이게 상조민원실장 여기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국철 씨가 이사장이 되면 조합원들 당장 조합비를 찬선 이사장 뭐 5,000원밖에 안 올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2만 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조합비가 실질적으로 따지면 3만 원 이상 되는 겁니다. 이 상조 운영비 이런 거 안 나. 상조 민원실장만 없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이게 얼마나 이제 허위가 많은가. 이게 우리가 내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다시 고쳐 먹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이번 선거는 지역 대결이나 또 조직 대결이 아닙니다. 그 정말 어떤 이사장이 되든 누가 이사장이 되든 그 차순선 씨가 이사장이 되기 전에 차를 팔면은 식물조합일 때도 했던 그래서 3개월 이내에 내 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이사장. 그리고 이 관행적으로 자리를 갖다가 돈을 주고 그 자리를 가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매간매직의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이사장. 여기에 더 나가서 그 서울 거주 1년 이것을 삭제해서 서울 개인 택시가 명실상부하게 1억 5천 이 시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직을 하면은 내 노후가 차 한 대 팔면은 그래도 내 노후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 있는 이사장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사장을 뽑는 선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진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호 1번 국철이 뿐입니다. 마치겠습니다.